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왜 정부가 갑자기 급해졌나? 자, 왜 대통령까지 나서야 됐나? 갑자기. 자, 그리고 무슨 대책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요구를 했겠죠. 자, 그래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대책을 내놔라. 이러이러한 대책을 추진해라. 자, 그런 거였죠. 보고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는 회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정부가 왜 이러한 그 대책을 갑자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됐느냐. 자, 그것은 이제 일단 보시면은 요즘 정부가 한 두 가지 사태로 그 여당의 표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인국공 사태. 자, 여당의 표밭이면 30대죠. 30대, 40대. 자, 그 나이대에 지지층들이 많은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국공 사태가 뭐랄까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뭐 그렇게 됐더라. 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20만인가요? 20만 이상 그 청원을 하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을 했죠. 여긴 또 30대예요. 30대, 40대. 자, 그러면 결국 정부의 지금 여당의 표밭층 20대, 30대, 40대가 다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겠죠. 자, 그래서 투표율이 요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더민주당 그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자, 지금 그 정부는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해요. 지지율이 몇 프로냐. 자, 그게 돼야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탄력을 받으니까 그 옛날에 그 지금까지 지금 야당이 어떤 추진할 때는 틀려요. 거기는 그런 거는 그 어떤 그 지지율이라는 걸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오히려 추진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 정책을, 보수적인 정책을.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정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지금 좌파 정당이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지를 못 받으면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잘못하고 있다. 그게 잘한다 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여당이 비상이 걸렸죠. 자, 그런데다가 요즘 이런 또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쳤어요. 국회 상임위 구성 때 지금 야당이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들 다 가져라. 18개 상임위 다 가져라. 어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떤 입법 추진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국민이 보기엔 안 좋았다. 자, 그리고 검찰과 정부의 대립. 뭐 이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얘기니까. 자, 그럼 뭐 집값 폭등. 자, 이러한 그 요소들 때문에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 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뭐 부동산은 어떤 그 국가 운영에 있어서 뭐랄까 일부분에 불과한 건데 거의 이 부동산 집값 폭등과의 전쟁, 투기꾼과의 전쟁, 자, 그런 양상이에요. 뭐 대통령 입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국민들은 다 지지를 해요. 뭐 세금을 올리고 뭐를 올리고 집값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다 지지를 하는데 정부가 집값을 못 잡고 있다. 자, 이게 과연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잡을 수 있는 정책은 많다고 봐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잡을 수 있는 정책은 많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영국인가 프랑스인가요? 다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를 15%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를 15% 적용한다. 보통은 취득세가 지금 1%잖아요. 그때 15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를 15% 적용하면 지방이 갭투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15%를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15%를 적용하면 지방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폭락이죠, 폭락. 자, 그 원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의 흐름을 깰 수가, 지금까지 어떤 진행되었던 그런 어떤 주택의 어떤 그 룰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없겠죠. 분양을 못하면 결국은 건설사는 도산할 것이고, 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해왔던 관습과 그걸 한꺼번에 다 깰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때리겠다. 다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보유세를 더 때리겠다. 자, 그런 정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그 대책이 나오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 사실 요즘에 대책이 나오면 기재부에서 나왔는데, 홍 부총리가 패싱이 됐어요.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김현미 장관은 이 좌파 정권의 어떤 중심 인물 아닙니까? 지금 정권을 맡는 사람들의 어떤 중심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색깔대로 가자. 기존의 그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좌파 이념에 따라 어떤 그 부자들에게 과세 때리고, 세금 폭탄으로 가서, 자, 그리고 증세를 해야 돼. 증세를 해야 우리가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 자, 결국은 증세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는 정책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겠죠. 결국은 세금에 대한 과세 폭탄은 어떤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전가가 되니까 경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가 부딪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홍 부총리 너는 빠져. 우리 기존의 정치인들끼리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가자 해서 김현미 장관을 불러들여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추진하라 대통령이 말한 거죠. 근데 대책이라는 게 그래요. 이 모든 게 어떤 그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정치라는 것은 한편의 그 드라마 연극이에요, 연극.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 장관들을 불러놓고 그냥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 좀 이펙트가 약하겠죠. 자, 그런 것보다는 바로 이제 긴급 보고다. 긴급 보고를 해라. 자, 긴급 대책이다. 이렇게 해야 또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출을 한 거죠. 연출이라 극적으로 연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 그냥 평범한 국민들은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강한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이건 분명히 강한 정책이야. 혹은 또 믿음을 갖겠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자, 그게 이제 얼마나 믿음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연출을 해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했나 한번 보시죠. 자, 역시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해라. 자,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이거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16부터 종부세법,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다주택자, 갭투자, 투기꾼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금 폭탄을 준비해라. 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12.16에서 내놨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통과가 안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자, 문제는 상임위 구성도 안 되고 지금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또 상황인 거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니들끼리 180석의 여당이 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통과시켜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는, 대통령은. 자, 그래서 종부세법 개정을 해서 세율을 높이고 공제율을 높인다. 공제율을 줄이는 거죠. 공제율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세금 폭탄을 때려라. 다주택자에서는 갑론을박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추진해라. 당은 이미 결정한 거고 청와대 쪽에서. 자, 그 정부의 그 결정권이 있는 국토부 장관에게 추진해라. 자, 그겁니다. 자, 근데 어떤 폭탄을 때릴 거냐? 바로 이제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에서 2.7에서 0.6에서 3.0%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는
0.68에서 3.2, 0.8에서 4.0. 그러니까 최고 4%까지 때릴 수 있다. 자, 2주택에 대해서는 3%, 최고 2.7에서 3%. 그리고 3주택 이상에서는 4%까지 때릴 수 있다. 자, 이러한 세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제를 안 해준다고 하면, 공제를 높이면 이제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부세 결정 과정에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자,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세율을 높이고 세부담 상한을 1주택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런 세법 개정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 자, 그럼 올해 안에 9월 달 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올해 안에 강력하게 추진하라 하고 이제 대통령이 쿠션을 넣어준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라. 자, 이 말은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세금 폭탄, 규제, 그런 대출 규제,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욕을 먹지 않습니까? 공급이 문제인데, 공급 얘기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저번부터 이렇게 공급 얘기는 했어요. 6.17 대책부터, 그 전에 했던 5.12 대책부터 계속 공급은 했어요. 그러니까 용산도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조그만 짜투리탕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자, 대책은 나오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자, 주택은 중요한 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2년 동안에 공급 물량이 모자라서 서울의 전세가, 분양가가 올라가게 생겼는데, 지금 공급 물량을 발표한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기 신도시, 이게 이제 또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산 만들 때 창릉 신도시 만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자, 그리고 기존의 1기, 2기, 3기 신도시는 아직 짓지도 않고 1기, 2기 신도시도 교통 인프라가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기 신도시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4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수도권에 결국은 지방의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걸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국 쉽지는 않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자, 그리고 또 정부가 대통령이 지시한 게 뭐냐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줘야 된다. 자,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20대, 30대가 지금 불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이분들에게 특공을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특공을. 자, 이것도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그래요. 이 민영주택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확보해라. 자, 이제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그래요. 공공주택에서는 특별 공급이 있는데 민영주택에서는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량을 확보해라.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결국은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청약 가점만 가지고 청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가 왜 이걸 급히 내놨냐?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세대가 20대, 30대지 않습니까? 30대도 이제 어떤 신혼 특공이 가능하니까, 그런 특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대책을 하냐면, 이 최초 구입자에게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인가요? 자, 그것도 금리 인하를 해서 재원을 만들어라. 더 싸게 대출을 받도록 해라. 요즘 이제 자꾸 LTV 규제하고 돈이 없으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못 사니까 그런 집 구입의 어떤 유동성을 좀 튀어줘라. 싸게 대출해줘라. 자, 그러한 대책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달래주는 거죠.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특공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자,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종부세 개정안을 지시한 거예요. 자, 기존에 있던 정책이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라.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추진하는 게 이제 부동산 5호법이에요. 이거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5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라.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소득세법 개정안. 자, 이런 게 그런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자, 분양권 전매 제한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자, 이런 부동산 5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한 게 집값이 불안하니까 추가 대책도 계속 준비하라. 자, 뭐 이건 그냥 단골 메뉴이고. 중요한 것은 이 당은 이 이념을 정치로 실현하는 정당이에요. 그건 뚜렷한 거예요. 자기들이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 때 배운 그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 이념. 자, 그것을 복지에 어떤 그 주택에 그다음에 경제 그거 다 실현을 하는 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자, 그런 기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뀐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당신 종교를 불교로 바꿔라. 자, 그러면 바꾸겠냐고요. 반대로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는데 기독교로 바꿔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파인데 우파, 보수로 바꿔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욱 강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부작용이 나와도 이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결국은 어떤 부작용이 남아도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 폭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갭 투자하지 마시라고. 자, 잘못하면 내년부터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자, 180석 여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에 급했어요. 얼마나 급했길래 이렇게 긴급 보고 긴급 대책이 나왔냐. 자, 여러분,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 주택 10%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됐다. 자, 이 얘기는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들이 매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시장에 매물이 말랐다. 집값은 폭등하는데 매물이 말랐다. 이 정부가 제일 실패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정부의 목표는 강남 집값 규제가 목표였어요. 강남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했잖아요. 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까 강남의 신축이 귀해지니까 강남이 폭등했잖아요. 자, 강남이 폭등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딱 모르는지 아는지 제가 보기에는 알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자, 강남이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라고 하면 그게 전국 집값의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평당 1억이야? 그러면 과천은 평당 5천 가야지. 과천이 평당 5천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광교는 평당 3천, 4천은 가야지. 광교가 3천, 4천이야? 그러면 세종도 한번 평당 2천, 3천은 가야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정책이에요. 미련한 정책. 자, 거기를 규제하니까 집값이 폭등하니까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전국의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게 광역시까지 갔고 이번 청주까지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세종이 처음에 폭등하고 대전이 폭등하니까 그럼 청주도 싸네. 기준 대전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폭등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은 그냥 풀어줘야 돼요. 뭐 30억을 가든 50억을 가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살라고. 그 부자들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그냥 보유세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집도 계속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주 화려하게 져서 뭐 돈 버는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보유세를 강하게 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세금이 증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좌파 정부는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나는 걸 싫어해요. 빈부의 격차. 너무 강남이 화려하게 짓고 그다음에 강북은 뭐 그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면 국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결국은 뭐랄까요. 이렇게 전국적인 집값을 폭등해 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파트는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닌데 현재 공급 물량은 죽어도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사전 물량을 확보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전 물량도 최대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거 함부로 또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자, 어쨌든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되지 않겠냐? 또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을. 자,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 뭐 그런 얘기부터 몇 번 했는데 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오고 별로 약발이 없는 것 같아요. 약발이. 그런 드라마로 연출해서 극적으로 연출해서 지금 될 얘기가 아니다. 차라리 이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안이 현실적인 아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갭 투자하는데 취득세 15% 때려봐요. 절대 집 못 사요. 있는 집도 팔아야 될 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나라 건설회사 다 망한다. 분양 안 하도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 건설회사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잖아요. 이 토건적이라고 해서. 자, 거기 또 건설회사 안 들어가면 거기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술자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결국 그 특별공급을 못 받는 다른 30, 40대에겐 피해가 가는 거예요. 피해가. 자, 이것도 결국은 땜빵이다. 땜빵. 자, 그리고 세금 폭탄도 우리 약한 경제 기반. 자,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에 20억짜리 산다고 다 월소득이 높은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 사람들한테 1년에 2, 3천만 원씩 세금 내라.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다 2, 3천만 원씩 세금 내고 살아라. 그러면 강남으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사다리도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대책. 이제 결국 추가 대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세금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밖에. 일단 지금 정부는 진퇴양난에 있다. 자, 근데 과연 뭐랄까요? 이 기세가 강한 시장을 이길 수 있겠냐? 지금 유동성의 분물이 터져가지고 쓰나미급으로 몰려와서 그 전셋값이 폭등해가지고 그 불안한 심리로 집을 급히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 대통령이 얘기한 대책이 말빨이 먹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